우리가 어린 시절 너무나 좋아했던 드래곤볼, 그 드래곤볼의 이야기는 바로 사이여인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드래곤볼의 중심축으로서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 손오공과 베지터가 바로 이 사이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사이여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래곤볼의 주축인 사이여인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여인의 대표적인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투민족이라는 수식어답게 상당히 잔인하고 호전적인 성격의 전투를 즐기는 성향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종족이며 전투 중 죽을 고비를 넘기면 더욱 강해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여인은 기본적으로 지구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인과 같이 질병과 독에 취약하고 호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이여인은 전투에 최적화되어 젊음이 길고 엄청나게 처먹는 대식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인과는 다르게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꼬리를 잡히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하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꼬리는 사이여인이 달을 보게 되면 반응해서 거대 원숭이로 변신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특정 사이여인들은 초사이연의 형태로 변해 한계를 초월한 전투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초사이여인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형태를 보여줄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버전업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여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사이여인이라는 이름부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 전투민족의 이름인 사이여인은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이름은 바로 사이야인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캐릭터 이름을 만드는 방식을 알게 되면 아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의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게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만들곤 했는데 사이여인도 그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야채를 뜻하는 일본어 야사이를 아나그램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사이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야이는 야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으니 야채의 영어 단어인 베지터블로 만든 이름의 베지터는 사이야인의 왕자로서 진정한 정통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야인을 사이여인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1989년 서울문화사에서 만든 소년 만화 잡지인 IQ점프에서 드래곤볼을 정식으로 수입해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그 시절은 문화 검열과 현지화를 이유로 원고를 편집부에서 수정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드래곤볼은 다른 일본 작품들에 비해서는 번역 수정이 많지 않았음에도 약간은 원고와 다른 번역들이 있었는데 그때 잘못된 번역으로 만들어진 사이여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까지 교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슈퍼 사이야인을 우리는 초 사이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자 초 위에 슈퍼라는 후리가나를 달아두었는데 이를 번역자가 마음대로 생략해버리면서 우리는 슈퍼 사이야인을 초 사이여인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든 사이여인들의 몸속에는 S세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S세포가 초사이여인 각성의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이 S세포의 양이 사이여인의 전투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체내의 S세포의 양에 따라 전투를 통해 전투력이 성장하는 사이여인의 특성에 개인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세포를 많이 가진 사이여인은 적은 양의 S세포를 가진 사이여인보다 상대적으로 전투력의 성장폭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순수하고 평온한 마음이 S세포를 증가시키는 비밀이라고 하니까 악한 마음을 지닌 대부분의 사이여인은 크게 성장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순수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이여인이 전투력과 S세포의 양을 늘려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초사이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고 여기에
분노와 같은 계기로 인해 몸속의 S세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초사이언으로 각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이어인이 초사이언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충분한 양의 S세포를 가지고 분노와 같은 계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초사이언으로 각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구인과의 혼혈 중 꼬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조건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손오공이 5반을 만들 때보다 몇십 배는 파워업해 몸속에 사이어인의 S세포가 엄청나게 증식한 상태로 만들어진 5천이 5반에 비해 S세포를 더욱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는 베지터와 트랭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S세포를 물려받아 꼬리가 없는 아이들은 우주에 유례가 없는 초천대로 태어나 그냥 어느 순간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5반은 꼬리를 가지고 태어난 걸 봐선 S세포도 많이 받지 못하고 순수 사이어인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사이어인은 계급이 존재했는데 태어나면서 바로 전투력에 따라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급 전사 중 일부 아이들은 지구와 같이 원주민의 전투력이 약한 별로 보내지게 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 전투력이 발현되지 않는 아이들은 기술자 또는 전사들을 서포트하는 보직을 받게 됩니다. 애초에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의 인터뷰를 보면 사이어인의 대다수는 하급 전사이고 중급 전사는 10명, 상급 전사는 베지터 왕과 그의 아들 베지터 이렇게 둘밖에 없었다고 했었는데, 최근 라데츠와 네퍼도 상급 전사라는 설정이 추가됩니다. 이 양반 설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번 정해진 계급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은 전투력이 1만에 육박했지만 계속 하급 전사로 남아있던 것만 봐도 계급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급이 올라가도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없으니 계급이 올라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전투민족 사이어인들은 어떤 역사를 살아온 것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사이어인들은 약 수천 년 전 먼 우주의 사다라란 행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이어인들은 잔혹한 성격의 전투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수이지만 평화를 원하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이어인들이 반기를 들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혹한 성격의 사이어인들은 당연히 내전을 일으킨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사이어인들 중 한 명이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초사이어인이 바로 최초의 초사이어인으로 알려진 야모시였습니다. 사이어인의 행성 사다라는 결국 이들의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최초의 초사이어인 야모시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드래곤볼 역사상 최초의 초사이어인 등장이었습니다. 최초의 초사이어인인 야모시의 넋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를 떠돌며 초사이어인 갓의 전설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 초사이어인 갓의 전설을 나메크 성인들이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살아남은 사이어인들은 난민 신세가 돼서 우주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타임슬립이 나오는데, 수천 년 이후 프리저가 행성 베지터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까지 프리저를 막으려 했던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은 프리저의 공격으로 행성 베지터와 함께 사라지는 듯 했지만 시공간이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면서 버독은 과거로 가게 됩니다. 행성 베지터에 사이어인이 살기 전인 행성 플랜트였던 과거로 되돌아간 버독은 프리저의 선조인 우주의 적 칠드를 만나게 되고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해 칠드를 해치우게 되면서 프리저 집안에 초사이어인의 전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후 버독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의 어딘가에서 초사이어인이 다시 출현하게 되는데, 이 초사이어인은 파괴와 사륙 충동에 지배되어 우주를 공포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전 우주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전쟁으로 모성이 멸망해 우주 난민이 되어버린 사이어인의 생존자들을 행성 플랜트에서 받아주게 되면서 사이어인들은 행성 플랜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행성 플랜트가 바로 버독이 프리저의 선조 칠드를 해치운 그 별이었습니다. 예전 버독의 활약으로 평화를 되찾게 된 플랜트는 버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때문인지 사이어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이어인들은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뒤 결국 사이어인들은 플랜트 행성의 원주민들을 멸망시키고 행성 이름도 플랜트에서 베지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번영하기 시작한 사이어인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던 프리저 집안은 사이어인들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기 위해 자신의 우주부동산 사업의 일꾼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너무나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이여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자 베지터와 같이 전투력이 높은 사이여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던 놈들도 다른 별을 침공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자 프리저는 사이여인들이 더욱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 아기 손오공이 지구로 보내지게 되고 사이여인의 왕은 프리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이여인의 왕의 반란을 계기로 프리저는 모든 사이여인들의 귀환을 명령하고 행성 베지터를 사이여인과 함께 폭발시키려고 하는데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이 홀로 끝까지 프리저에게 맞서지만 행성 베지터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폭발에 휩쓸려 시공간의 틈에 빠져 과거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간 버독은 프리저 집안에 전해지는 초사이언의 전설이 되고 지구에 도착한 손오공이 무천도사의 수제자 손오반에게 발견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역사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언의 특징, 마지막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은 바로 탈모였습니다. 사이여인은 태어날 때의 머리 스타일이 죽을 때까지 변화하지 않지만 사이여인의 남성들 역시 탈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퍼는 행성 베지터가 파괴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머리가 있었지만 드래곤볼을 구하기 위해 지구에 침공했을 때는 이미 탈모가 진행되어 소중한 머리카락이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여인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몇 가지만 준비해봤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베지터 꼬리는 왜 다시 자라지 않는 걸까요?